바이오일 내 촉매를 통한 안정화를 발표하게 된 서울시대학 김한나입니다. 먼저 화석연료의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서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해지게 되는데요.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화석연료의 어떤 경제성과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이제 이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가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2011년 기준으로 하면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대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4%인데요. 국내에서 2012년 기준으로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화석 연료의 보유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공급 이런 것들이 적응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이루어져야 함을 이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체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살펴보게 되면 태양열, 풍력, 조력 발전, 지열 발전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이오매스를 통한 에너지는 다른 것들과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 원과는 달리 어떤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유효한 원료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어떤 수송이라든가 유통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월등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매스는 전처리 및 공정을 통해서 바이오가스, 바이오차, 바이오오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정은 열분해 공정입니다. 열분해 공정 같은 경우에는 무산소 조건에서 590분의 열을 가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나온 바이오 오일은 높은 수분 함량, 그리고 또한 높은 산도, 높은 점도, 그리고 높은 탄소의 함량, 그리고 화학적 불안정성, 그리고 낮은 발열량 등으로 인해서 이를 바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업그레이딩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정으로서 스팀 리포밍, 카탈리틱 크래킹, 하이드로 디옥시저네이션, 에머지피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이제 이러한 바이오 오일에 알코올을 첨가하여 acidity와 이 높은 산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식성, 그리고 높은 점도, 그리고 낮은 안정성 등을 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문헌에 보면은 알코올이 가능성이 큰 액시드나 알데하이드와 같은 물질들과 반응을 해서 에스터리피케이션, 에스터리제이션을 통해서 보다 안정한 성분인 에스터와 아스탈 등으로 이제 변화를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본 실험에서는 여기에 더불어 촉매를 첨가를 함으로써 이 촉매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아래 보이는 반응기에 이제 바이오 오일과 메탄올 그리고 여러 촉매들을 첨가를 한 다음에 온도를 너무 높지 않게 한 50도, 80도 부분에서 이제 장시간 동안 스터링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스터링을 시킨 다음 이제 필터링을 해서 촉매를 걸러내고 그 촉매를 걸러낸 오일의 성분을 측정해 보았으며, 그리고 또한 에이징 후에 바이오 오일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븐에 60도씨에서 4일 동안 보관을 함으로써 에이징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결과입니다. 먼저 사용한 촉매로는 칼슘엑스 제올라이트와 칼슘 옥사이드, 그리고 엠버리스트 15를 사용했었는데, 칼슘엑스 제올라이트와 칼슘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열리 촉매로서 첨가를 하였고, 엠버리스트 15 같은 경우에는 산 촉매로서 첨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이오 오일의 pH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기존 바이오 오일의 pH는 2.24 정도 부분에
2.24인데 칼슘 X 제올라이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pH가 점점 증가하여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4.0 정도의 pH를 4.0 이상의 pH를 나타냈으며 칼슘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반면에 산 촉매를 사용한 경우에는 오히려 바이오일의 pH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떨어지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엑시디티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용기 촉매를 이용을 더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바이오일들을 GCMS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었는데 엑시드 같은 경우에는 메탄올을 첨가하거나 엠버리스트 15 같은 산촉매를 첨가를 해도 감소하는 측면을 보이나 용기 촉매를 사용했을 경우 더욱 분명하게 엑시드 컴파운드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칼슘 X에 대해서 좀 더 성분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전산가와 점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산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반응 초기에는 이제 온도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지만 반응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24시간 정도 반응시킨 후에는 반응 온도에 상관없이 토탈 엑시드 넘버가 비슷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메탄올만 첨가했을 때와 비교를 하면은 극명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어떤 토탈 엑시드 넘버의 감소와는 달리 비스코시티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염기 촉매를 넣는 것이 메탄올만 첨가하는 것보다는 안 좋은 측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칼슘 X가 80도씨에서 반응을 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 정도 반응을 시켰을 때, 장시간 반응을 시켰을 때 비스코시티가 훨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칼슘 X 이외에 다른 다양한 염기 촉매들을 사용하여 아래 실험 결과로 나타내었습니다. 지금 이 결과는 상온에서 6아워 정도 반응을 시킨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칼슘 X 제올라이트 말고도 돌로마이트나 레드머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돌로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성 온도를 달리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소성 온도를 달리했을 때 높은 온도에서 소성을 시켰을 경우 더 낮은 토탈 엑시드 넘버를 가지지만 그만큼 더 비스코시티가 증가하여 실제 바이오 오일보다 비스코시티가 더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레드머드라던가 칼슘 X도 마찬가지로 어떤 비스코시티 측면에서 약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메탄올의 함량을 좀 더 높여서 이제 700도에서 소성한 돌로마이트와 칼슘 X 제올라이트를 사용해서 pH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pH를 측정을 해보았을 때 30분, 6시간, 12시간, 24시간에서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결과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반응이 초반에 급격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이징 시킨 것과 에이징 시키지 않은 것을 비교를 했고 상온에서 실험한 것과 50도에서 실험한 것을 비교를 했었는데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GCMS를 통해서 이 컴파운드 간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온에서 에이징을 시키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메탄올과 바이오일이 가능한 경우에 이러한 디메톡시 테트라하이드로퓨란류가 생성이 되지만 이 촉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이런 반응이 억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이드록시 사이클로펜타놀이나 아니면 메틸 사이클로펜타놀 이런 것들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메탄올에서보다 촉매를 사용했을 경우
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를 이제 에이징을 시켜보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에이징을 시켜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 1번에 하이드록시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피크가 현저하게 감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메탄올에서보다 촉매를 사용했을 때 경우가 이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피크가 감소하는 것을 보아서 이제 알칼리 촉매를 사용했을 경우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농도가 감소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물질들도 메탄올이 들어갔을 때 반응을 하는 물질들이 촉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반응을 더 적게 일으킨다. 그러니까 메탄올의 반응을 약간 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0도씨에서 에이징을 시키지 않은 결과는 이전 시간 초과됐는데. 네, 이전 결과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50도씨 에이징 경우에도 3번에서의 에이징 결과와 매우 비슷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피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염기 촉매를 사용했을 때 바이오 오일의 어떤 산도는 확실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만큼 비스코시티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성분을 분석을 하였을 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제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염기 촉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함량이 줄어들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